미국 10대 습관을 보면 어떤 주식, 어떤 분야가 유망한지 보인다. 그래서 늘 체크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명 G세대 소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생활 속 투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모르는 주식에 투자하면 일단 마음이 불편하고 조정 오면 못 버티고 조정이 올 때 손이 더 나가는 주식이 있는데 조정이 오면 불편한 주식이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거거든요. 공부해도 어렵고 이런 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수익률도 안 좋아요. 그 종목이 많이 올라도 저는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생활 속 투자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투자 대가가 피터 린치입니다. 다 좋아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유명한 말도 했었잖아요. 약간 신경 쓰면은 직장이든 동네에서든 월가 전문가,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전문가보다 더 좋은 종목을 가질 수 있다. 정보는 많으니까 이제,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되는데요. 근데 이 말도 사실 뼈 때리는 말인데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게 피터 린치가 진짜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락장, 조정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피터 린치. 이거 진짜 피터 린치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번역을 재밌게 해놓은 건지. 근데 공감되시죠? 저도 이제 뼈 맞았습니다. 조정장이 올 때 제가 딱 계좌를 봤는데 뭔가 불안한 종목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은 종목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뭔가 제가 공부 안 한 돈을 공부도 안 해놓고 남의 말만 듣고 무리해서 투자했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드릴 때 조정이 올 때 좋은 내가 잘 아는 주식으로 갈아타자, 우량한 주식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감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보고서 얘기할 건데요. 10대 즉 G세대입니다. 우리가 MZ세대라고 할 때 특히 10대 G세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 보고서는 꼭 봅니다. 1년에 2번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벌써 올해만 42번째니까요. 20년째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파이퍼 샌들러라는 이 미국의 상장도 돼 있는 기업입니다. 이 유명 금융기관에서 이제 기관하고 같이 설문조사해서 보고서 내놓는 건데 따끈따끈하게 이번 주 나왔습니다. 제가 왜 관심이 많냐면은 결국 이 10대들이 소비를 이끌고 10대가 커서 20대가 될 거고 20, 30대가 될 거고 향후 이제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주력이 될 거라고 저는 보니까 좀 길게 보고 유망한 주식들 다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또 게다가 지금 타이밍상 코로나 이후니까 또 무슨 변화가 있나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들이 어디에 소비하고 지출하고 어디에 시간 보내고 있나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의류부터 보겠습니다. 10대들이 가장 돈 많이 쓰는 데가 의류로 갑니다. 의류랑 가방 두 개인데 일단 뭐 압도적입니다. 나이키가 11년 연속 의류 신발에서 탑인데요. 보시면 점유율이 27%입니다. 10대들한테 인기도가 27%. 그러니까 저는 요 순위를 볼 때 저는 매년 체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키 점유율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번에 더 올랐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1등인데 견고한 1등이 되고 있다. 엄청난 이 진짜 소비재 중에서도 진짜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브랜드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번에 좀 특이한 점으로는 룰루레몬이라고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요가복계 뭐 샤넬이라고까지 불리는 좀 비싸서 이렇게 불리는 룰루레몬이 5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6등이었거든요. 순위가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게 확실한 1, 2, 3등도 좋을 수 있지만 순위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조심해야겠지만 뭐지? 작년도에 진입하더니 이제 5등까지 올라오네? 이게 나중에 내년도에 되면은 저랑 같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때 막 3등까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10대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브랜드는 이제 소비로 이어질 거고 소비자들이 또 20대, 30대가 될 거니까 또 문화적인 트렌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류는 그래서 나이키가 인상 깊고 의외로 아디다스는 좀 약한 모습,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발은 더합니다. 여러분들 나이키 매출의 거의 절반이 신발인 거 아시죠? 나이키는 사실상 신발을 삽니다. 나이키가 10대들한테 점유가 50% 넘고요. 57%. 그리고 반스라는 브랜드랑 아디다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2, 3등 정도. 근데 이제 4등에 혹시 컨버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컨버스가 나이키 거죠. 나이키가 인수했습니다. 2003년에. 그러니까 나이키랑 컨버스랑 합치면 64%니까 야 진짜 거의 뭐 신발 시장에서도 나이키 압승. 보면서 진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올 수가 없나 보다. 엄청난 해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지금 나이키 주가도 조정 좀 받았죠. 베트남 이슈 때문에. 근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인기가 많다. 11년 연속 압승 중이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의류랑 신발 봤으니까 10대들이 영상, 소셜 플랫폼 어디서 시간 보내는지 봤어요. 제가 작년 거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저는 1년 단위로 비교를 해보기 때문에 일단 먼저 영상 소비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미디어 시즌이니까 이제 1등 10대들은 넷플릭스에서 영상 가장 많이 보고 작년 기준으로 넷플릭스, 유튜브 가지고 있는 게 구글이니까 제가 구글로 표시했습니다. 그냥 유튜브라고 할게요. 그러면 넷플릭스, 유튜브 그다음에 케이블이었는데
보시면 넷플릭스 유튜브가 양강 30%씩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넷플릭스 유튜브가 양강 체제고, 좀 독특한 거는 작년까지는 케이블이 있었는데 케이블 TV가 사라져버리고 순위권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훌루가 위로 올랐습니다. 좀 이건 의외였어요.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이제 순위권에 못 올랐는데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이 훌루가 올라왔다는 게 좀 독특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넷플릭스 구글이 압도적이다. 역시 10대들이 여기에 소비를 다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듯 우리도 넷플릭스 유튜브에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10대라고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작년에도 스냅챗이라고 하는, 이거 상장돼 있죠. 스냅으로 상장돼 있죠. 그리고 틱톡 중국 건데 이제 상장 안 돼 있죠. 인스타그램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도 순위가 똑같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스냅챗의 점유율도 더 올랐고 틱톡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이 인스타그램 점유율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기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요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인스타 안 하고 틱톡과 스냅챗으로 좀 갈아탄다는 느낌? 요게 이제 올해 들어서 좀 특이사항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페이스북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주가도 빠져 있고, 이게 점유율이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10대들이 앞으로 20대가 될 텐데 인스타그램이 인기가 없어진다. 이미 페이스북 인기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도. 그러면은 이거 페이스북한테 안 좋은 신호인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소셜미디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10대들 쇼핑 어디서 하니? 봤더니 압도적입니다. 50%, 약 52%가 아마존을 이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선호도는 뭐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편리하다고 설문을 나왔고 압도적 1위 유지하고 있고, 또 핸드백 어디 사니 했을 때 5개 브랜드가 순위만 살짝 바뀔 뿐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핸드백 브랜드 잘 관심이 없긴 한데 그래도 브랜드는 보거든요. 마이클 코어스, 루이비통, 코치, 구찌 이런 식으로 5개 브랜드가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이거 만약에 브랜드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여기 상장돼 있습니다. 다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코어스나 코치 이런 건 투자가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루이비통은 유럽에 상장돼 있고요. 구찌도 유럽에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외식 장소, 미국 G세대들은 어디서 먹는 거 좋아하는가 봤을 때 이거 저도 미국 한번 갔을 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청 대단한 것까지는 모르겠던데 그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칙필A라는 브랜드인데 비상장입니다. 아쉽게도 상장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2등 스타벅스 견고하게 점유율을 지키고 있고, 치폴레라고 하는 이것도 상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한 4등 5등은 순위권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 나눠 먹는 구조입니다. 이 특히 먹거리는 잘 안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순위는 좀 바뀔 수 있는데 정말 그 기업이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이 10대들이 또 20대 돼서도 이런 기업들 음식 먹을 거고 계속 살아남는 기업 아닐까. 스타벅스, 뭐 치폴레 이런 기업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자, 그때니까 또 과자 설문조사 들어있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봤었는데 골드피쉬라 그래서 물고기 모양 과자 드셔보신 적 있어요? 여기 수입 과자 코너 가면 되게 많을 텐데 이거 저 먹어본 적 있는데 이게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게 이제 미국 10대들이 엄청 좋아하나 봐요. 캠벨 스프르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과자입니다. 그리고 과자칩 레이, 아마 이제 미국 뭐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레이, 미국 편의점 가면 레이, 프리토레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이 과자 만드는 회사도 펩시가 가지고 있죠. 3등은 켈로그 거, 그리고 한국에도 도리토스 있잖아요. 그것도 펩시 거고 치토스도 펩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합쳐보니까 펩시가 상위 5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있네요. 와, 거의 뭐 과자계에서는 펩시가 압승이네요. 펩시 이런 회사들이 망하기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또 새로운 과자, 인기 과자가 뜬다 그럼 그 회사 인수해버리고, 펩시는 다 인수해버립니다. 돈이 워낙 많으니까. 먹거리, 음식료는 싹 다 쓸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들한테도 펩시는 먹히는구나. 추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게 좀 포인트인데요. 10대들의 설문조사 해보니까 87%가 아이폰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 88%는 또 아이폰 사겠다. 이 숫자가 심지어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삼성전자 핸드폰 쓰면서 잘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듯이, 물론 이제 잘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 들수록 더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학교 이런 데다가 애플, 마소, 구글이 서로 자기네들 기기 공짜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한 번 쓴 습관은 잘 안 바뀌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도 자기 소프트웨어나 기기 같은 거 대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준다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한번 쓰면은 학생들이 익숙하니까 다음엔 살 거 아니에요. 투자죠. 그러니까.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10대들이 이미 뭐 압도적으로 아이폰 쓰고 있고, 저는 또 놀라웠던 게 애플 워치. 이제 드디어 이제 시계 얘기도 나오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다른 브랜드들 많았을 텐데 시계 브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애플이 시계 쪽에서도 10대들의 입맛을 싹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국에도 이제 애플 워치 좀 이따가 들어오잖아요. 10월 중순인가 11월인가? 그러면 또 이제 한번 또 점유율 높일 수 있겠죠. 전 세계 점유율도 1등이니까 이런 거 보면 애플 참 무섭다. 이게 뭐 스마트폰만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10대 52%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마존. 야, 근데 이게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쇼핑 막 분산돼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압도적으로 아마존, 절대 강자가 이렇게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독점에 가깝죠. 우리나라 쇼핑이 이렇게 독점인 사이트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엄청난 것 같습니다.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페이팔이 인수한 벤모라고 하는 현금 결제 이런 서비스 앱이 1위. 그럼 이제 페이팔이 웃는 거고, 확실히 이제 10대들이니까 뭐 신용카드 이런 게 없으니까 현금 결제, 애플페이. 우리가 삼성페이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폰 가지고 있으니까 애플페이 선호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없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9%. 아직 꼬꼬마 10대들이니까. 근데 10대들도 알 거 다 알 텐데, 그죠? 10대들 이제 돈이 없을 뿐이죠. 10대들의 9%는 암호화폐 거래 경험.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요? 10대들도 이제 암호화폐 점점 많이 할 것 같죠. 이것도 좀 인상 깊었고, 다음으로 이제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넷플릭스, 유튜브가 양강 체제, 점유율 굳건하다. 소셜 미디어는 스냅챗,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인스타그램, 실제로 인스타그램은 10대들이 잘 안 하죠. 20, 30대들이 많이 하죠. 스냅챗 점유율이 좀 오르는 게 인상 깊었고요. 잠깐 반짝이고 말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타 변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뜰 주식, 유망할 주식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설문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원래는 이 설문이 없었는데 이제 10대들의 절반 이상이 중고 물품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러니까 리셀, 우리나라도 중고 지금 다 시장 되게 뜨잖아요. 중고 마켓, 뭐 우리만 해도 당근 마켓 이런 것처럼 지금 미국도 중고 물품 거래에 대한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구나. 이 관련 주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리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식물성 고기 14%가 선호한답니다. 아직 비중은 매우 낮은데요. 이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임파서블 푸드가 1등인데 이건 비상장입니다. 아마 상장하겠죠. 그리고 비욘드 미트는 상장해 있는데 2등 정도 됩니다. 다만 아직 적자죠. 적자입니다. 적자. 경쟁도 심하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제가 꾸준히 이 리포트만 5년째 보고 있거든요. 제가 미국 주식하고 매년 한 번도 안 빼놓고 봤는데 없었던 부분이 중고거래, 대체융유, 암호화폐, 이 부분이 확실히 10대들이 이제 눈을 뜨고 있구나.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아까 애플워치, 원래 워치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0개로 추려봤어요. 일단 애플, 앞서 보인 것처럼 강력한 생태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애플은 일단 기기만 뿌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앱스토어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죠. 심지어 자동차 시대가 와도 애플 카플레이가 깔리기만 하면 자기네들 데이터 다 모으죠. 제가 보면서 부럽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마침 10% 정도 하락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막 고점 뚫고 올라갈 때는 잘 안 삽니다. 이렇게 우려가 껴있을 때. 소목님 지금 애플 뭐 공급 대란 나서 난리인데 그걸 사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걱정할 때 사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왔을 때. 그리고 알파벳은 유튜브, 이 알파벳 얘기는 따로 할게요. 그래서 알파벳은 얼마 빠지도 않았습니다. 방어력이 너무 강합니다. 4.4%. 이 정도면 거의 안 빠진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아마존 쇼핑 올해 내내 횡보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죠. 노잼으로 가고 있습니다. 1년째 12%, 13% 빠져 있고, 페이스북 14% 정도 빠져 있고요. 10대들의 SNS, 스냅챗은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SNS를 잘 안 하다 보니까 페북이나 스냅챗에는 잘 애정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는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SNS에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잘 손은 안 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저도 맨날 이거 라이브하고 끝나고 뛸 때마다 나이키 신고 뛰는데 제가 나이키 덕후인데, 덕후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발 사러 가면 무조건 나이키 가거든요. 별 생각 없이. 나이키가 좋으니까 그냥. 근데 못 사놨어요. 네, 아무튼 나이키 지금 13% 정도 빠져났고요. 룰레몬, 이거는 요가복. 근데 이번에 설문조사 해보니까 확실히, 당연히 근데 10대들이니까 아무래도 캐주얼하고 편한 스포츠웨어 의류가 좋다, 이런 설문조사 그 수치가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순위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페이팔 16% 정도 빠져 있고요. 펩시는 얼마 빠지도 않았네요. 그렇죠? 고점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요즘에 12%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영상 찍는 시점 기준으로 조금 조정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반기에 한 번씩 나오는 리포트 가지고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좀 감지할 수도 있는 좋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소목님, 저도 이 보고서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일단 제가 이거 오늘 라이브 끝나고 이 파일은 이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 카페 못 오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영어라서 제가 핵심만 요약해 드렸으니까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